안녕하세요. 홍현미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적인 고용 불안 및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대안적 경제 모델로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는데요. 국제협동조합연맹 조사에 의하면 세계 300대 협동조합의 2009년에서 2012년 성장률이 11.6%를 시현하였고 G20 전체 고용 인원의 12% 수준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국제연합은 2012년을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면서 각 나라의 정부와 경제 주체들에게 협동조합의 확산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연결의 힘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중소기업 간의 연결을 통해 조직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보니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12조의 2, 협동조합 정책 수립에 근거해서 정부도 중소기업 간의 규모화된 네트워크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조직인 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해서 3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차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1차 3개년 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3년간 새롭게 추진할 기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협동조합의 개념을 4가지 항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협동조합의 정의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가치는 자조, 자기 책임, 민주, 평등, 형평성, 연대이며 협동조합의 정체성은 조합원의 편익을 위해서 조합원이 소유자인 동시에 이용자가 되어 협동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항목으로 협동조합의 원칙은 가입의 자유, 민주적 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일반 현황을 보면 2019년 6월 기준으로 중소기업형 동조합 수는 총 940개이고 조합원이 소속된 기업의 수는 71,812개에 달합니다. 그런데 1962년 이후 성장세를 보면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단체 수의 계약이 2007년에 폐지되는 등 조달 정책이 계속 변화하는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최근 10여 년간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조합원 수와 조합 수의 변동을 2015년과 2019년 자료로 비교해 보면 전국 조합의 조합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 조합의 경우는 조합과 조합원 수 모두가 감소하고 있으며 사업조합의 조합원 수도 감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조직화율은 2019년 6월 기준으로 2.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2000년 자료와 비교하면 2.41%에서 2.02%로 하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0여 년간 조직화율의 하방 경직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 동안 조직화율은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수준입니다. 조직화율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광업 19.5%, 제조업 8.2%, 도소매업은 2.6%며 서비스업은 0.3%, 기타 5.7%로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이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의 실무를 총괄하는 상근이사의 선임률은 어떨까요? 상근이사를 선임하고 있는 조합은 42.7%로 2014년보다 4.4% 감소하였고 상근 직원이 있는 조합 역시 85.3%로 2014년보다 소폭 감소하였는데요. 재직조합의 평균 직원 수는 3.06명으로 2014년과 대비하면 0.64명이나 줄어드는 큰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유형별로
상근이사 현황을 2014년 자료와 비교해보면 연합회, 전국조합, 사업조합은 공석이 늘거나 같은 수준이었고 지방조합만이 공석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전체 수치로 보면 조합 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공석이 크게 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현안 및 당면 과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조직 화율이 저조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인데요. 중소기업은 계속 증가하는데도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수는 정체되어 조직 화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조합당 평균 조합원 수가 감소하면서 규모화된 공동사업의 추진 동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업종별 조합의 설립은 둔화되면서도 공동사업 중심의 사업조합 조직화는 상대적으로 증가세에 있는데요. 이것은 최근 산업구조 변화에 부응하면서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탈피하여 도소매 서비스업의 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한 촉진 방안 수립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안 및 당면 과제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부진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협동조합 조직화의 한계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요. 통계 자료를 보면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비율이 7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조직했음에도 23% 정도는 공동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인데요. 수행하고 있는 공동사업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공동사업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의 26.8%만이 사업 전담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합의 70%가 회비 내부 자금으로 자금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사업의 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응답은 36.2%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공동사업을 기획하고 전담 인력을 육성하도록 유도하고 공동사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의 다변화를 촉진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 현안 및 당면 과제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운영 성과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점입니다. 결국 성과 평가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정책 성과와 조합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중소기업 협동조합 지원 정책에 대한 성과는 조합의 매출, 근로자 수 등과 같은 경영성과 분석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같은 것이 조합 설립의 목적이기 때문에 조합의 경영성과에 대한 분석보다는 개별 조합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합과 조합원의 경영성과를 효과적으로 수집 및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시계열 분석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1차 계획의 주요 성과는 최초로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인데요. 지난 3년간의 연도별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2016년에는 단체 표준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서 판로를 확대하고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 점과 조합의 출자 방법을 개선해서 공동사업의 추진을 촉진시킨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공동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해서 지방세를 면세하는 것처럼 일무를 연장하여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고 조합 단위의 공제사업이 출범하였습니다. 2018년의 주요 성과로는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 보증제도를 도입해서 조합에 소속된 92개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197억 원 상당의 보증을 공급한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협동조합의 조직화 전략이 아직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제1차 계획이 추진된 3년간 총 99개의 조합이 신설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100개의 조합이 해산되면서 제적수는 오히려 감소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행력 제고를 위해서
현장을 진단하고 점검하는 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장 진단이 필요하지만 아직은 조합과 조합원사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가 미비한 것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유형의 혁신형 공동사업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융복합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동사업은 공동구매, 판매와 같은 물량 직접을 통한 전통적인 공동사업 방식 위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합의 기술 개발 역량을 확대하고 지식 재산권 취득을 촉진해서 조합 중심의 혁신형 공동사업을 발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그렇다면 제2차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바로 중소기업 간 연결의 힘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을 위한 목표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협동조합 수를 증가시키는 것인데요. 2018년 기준 940개인 협동조합 수를 2021년까지 1000개로 늘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조합원 수를 증가시키는 것인데요. 2018년 기준으로 7만 2천 개사인 것에서 2021년까지 8만 개사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공동사업 수행 비율을 76%에서 90%로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에는 5가지가 있는데요.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 스마트 중기협동조합 육성, 협업 능력 배양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협동조합 조직화를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 그리고 조합 운영의 내실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각 전략별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공동사업을 활성화시켜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 및 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합이나 조합 간의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주요 정책 과제는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의 제정과 개정입니다. 조합이 공동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를 인정하는 근거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상의 부당 공동행위 적용을 배제하도록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이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에서 사후 보고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책 과제는 원자재와 부자재의 공동구매를 확대하는 것인데요. 자금 부족 때문에 공동구매에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조합이 공동구매를 할 수 있도록 원부자재 공동구매에 대한 보증 규모를 총 6천억 원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책 과제는 공동판매 촉진입니다. 조합이 공동으로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조합원의 우수제품 공동판매 촉진을 위한 국내외 판로를 개척하도록 지원하는 것인데요. 공동사업 제품을 TV 홈쇼핑에 추천해서 MD의 컨설팅으로 10원 판매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조합이나 조합 간 공동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비용을 지원합니다. 네 번째 정책 과제는 공동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조합 회원들에게 공동사업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중앙회 내에 공동사업 지원 자금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협동조합 전용 정책 자금을 신설하는데요. 신성장 기반 자금 내 협동조합 활성화 자금입니다. 이를 통해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스마트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기술 개발이나 스마트 공장의 도입 등을 통해서 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마트한 조합으로 육성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주요 정책 과제 첫 번째는 업종 공통 R&D 지원 사업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먼저 선도과제는 IP 전략 분석 등을 통해서 업종 공통 R&D가 시급한 소재, 부품, 장비 분야 등의 핵심 품목을 선정해서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자유과제는 과제 기획과 R&D, 상용화 등 기술 개발의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조합의 기술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두 번째 정책과제는 중소기업형 연구조합의 육성 및 고도화인데요. 연구개발 우수조합을 맞춤형으로 인큐베이팅해서 중소기업형 연구조합으로 육성을 하고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조합을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연구조합으로 지정해서 연구개발 기능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책과제는 조합 공동의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조합의 공동 생산과 생산성 향상의 촉진을 위해서 중소기업 협동조합형 스마트 공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제조업 업종의 조합을 대상으로 클라우드형 스마트 공장을 구축해서 업종별로 공동 생산 기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책과제 네 번째는 중소기업의 단체 표준화를 지원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인데요. 업종별로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호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단체 표준을 제정하고 인증하는 등의 교육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단체 표준 제도 운영에서 탈피해 서비스 분야의 표준화 촉진을 지원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협업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기반을 강화하는 것인데요. 공동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서 조합 공동 사업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요 정책 과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제고 및 지원 강화인데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요소로 협동조합을 인식하고 지방조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광역자치단체로 한정된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보조 근거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정책과제 두 번째는 공동사업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조합을 인큐베이팅하기 위해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센터를 확대하고 조합별로 특성에 맞는 공동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조합을 진단하는 것부터 사업화까지 연속적이고도 실현 가능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세 번째 정책과제는 공동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회사 설립을 촉진하는 것인데요. 조합 간의 공동투자를 통해서 사업조합의 형태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것처럼 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회사의 설립을 창업으로 간주해서 창업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실시하고 확인제도의 운영을 통해서 우대 지원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번째 정책과제는 공동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채용에 대한 지원입니다. 전문성이나 역량이 부족으로 인해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 공동사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그리고 신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 코디네이터를 공동사업 운영 인력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초기 소요 비용을 지원합니다. 네 번째 전략은 협동조합의 조직화를 통해서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협업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엄격한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탄력적으로 확보하는 것인데요. 주요 정책과제 첫 번째는 회원과 조합원의 자격 요건 완화입니다. 연합회를 통한 조합 간 교류와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 동일 업종, 동일 지역 중심의 회원 자격을 개선하는 것인데요. 업종 연합회의 경우에는 전체 회원 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연합회 정관이 규정하는 관련 업종조합의 가입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외의자인 대기업, 중견기업이나 특별조합원의 가입 요건을 개선해서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합의 업무구역에 본점이 아닌 지점이 소재한 경우에도 특별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두 번째 정책과제는
다양한 유형의 조합 설립을 촉진하는 것인데요. 다양한 공동사업 중심의 조합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조합의 설립 요건을 완화시킵니다. 사업조합의 업무구역 제한을 폐지하고 최저 발기인과 출자금 기준을 완화해서 스타트업이나 소셜벤처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조직화를 촉진합니다. 그리고 소매업 등 소상공인 중심의 가맹본부 역할을 수행하는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데요. 소매, 음식 등의 소상공인 가맹점주와 대리점주로 구성되어서 업종별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최저 발기인 기준을 완화합니다. 현재는 업종이나 업무구역에 따라서 50에서 70명이지만 개정 기준에서 30에서 50명으로 낮춘 것입니다. 세 번째 정책 과제는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의 개선 등을 통해 조합 결성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소기업 혁신 성장의 최적 모델인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해서 조합에 대한 관심 제고합니다. 그리고 설립 추진 단계의 발기인 등을 대상으로 조합을 설립하고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 교육 등을 실시하는데요. 조합 설립의 사전 준비 과정, 창립 총회 개최 방법, 설립인가 신청 방법과 우수조합 운영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온 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조합 운영을 위한 정관 등의 규정 마련과 공동사업 개발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또한 협동조합에 대한 일반인, 학계, 정부 담당자의 관심 고취와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 중소기업 협동조합 박람회를 개최하는데요. 부가적으로 대학생, 비주쿨, 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 공동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함께 개최합니다. 마지막 5번째 전략은 조합 운영의 내실화인데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과 같이 조합 관련 제도를 정비해서 조합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자율성을 확보해서 건강한 조합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과제 첫 번째는 협동조합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조합과 조합원 현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정기 실태조사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조합 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 분야별 우수 협동조합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두 번째 정책 과제는 제도 개선을 통한 자율성 증진인데요. 법정 의무 보고 사항을 타 조합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간소화하고 전자적 보고 방식을 도입해서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2차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